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수식 입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식이라는 게 일단 뭐냐? 수식이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표를 만약에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곱셈이라든지 또는 덧셈, 합계 이런 거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는 식을 수식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계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식을 입력을 할 때는 여기 위쪽에 여기를 수식 입력 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값이 입력이 돼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그 값들이 나와요. 이런 거는 수식이 안 걸려 있고 그냥 값이 입력돼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수식이 입력, 어떤 계산식이 입력이 돼 있는 거는 이 창에 값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된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는 sum이라는 합계 함수가 쓰였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식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는 수식이 걸려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식을 입력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범위인데요. 범위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계산식에 보면 어떤 기호들, 그러니까 여기가 셀 주소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셀 주소가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범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가 D죠. D5. 그러니까 이곳의 셀 주소는 D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는 F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셀 주소도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범위인데요. 여기 sum 함수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5 땡땡 D8 이렇게 돼 있죠. 콜론인데요. 콜론. 이 가운데 땡땡이 콜론인데 이거는 여기 D5부터 D8까지 전체 부분. 그러니까 D5, D6, D7, D8 이렇게 D5부터 D8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sum을 할 건데 D5부터 D8까지 즉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이 부분이 D5부터 D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합계를 할 건데 D5부터 D8까지 하는 게 아니라 D5와 D6만 하고 싶다. 그러면 D5와 D6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 D5부터 D6까지의 범위가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다른 식으로 만약에 D5와 D7만 하고 싶다. 그러면 D5를 누르고 컴마를 누르고 D7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즉 여기 컴마가 쓰인 범위는 D5와 D7 셀 각각, 그러니까 중간에 D6을 빼고 D5와 D7을 합계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아까 콜론이라고 한 이렇게 땡땡은 이 사이를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범위이고 컴마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앞셀과 요 뒷셀 따로따로 이렇게 범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썸을 하는데 여기 범위를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D5부터 F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D5부터 D5니까는 여기죠. 여기 D5부터 F8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전체의 범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콜론이 쓰였죠. 땡땡. 요 땡땡 쓰인 부분은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의 범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함수를 이제 직접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일단 함수는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fx라고 쓰여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함수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함수를 선택해서 입력하는 창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직접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입력을 할 때는 는입니다. 는 요렇게 이 셀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셀을 선택을 하고 수식 입력 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는이라는 거는 함수를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B, C의 합계를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는을 했으니까 이제는 셀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더하기를 직접 입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C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DO와 EO와 FO를 합하겠다 이런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이 셀을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마우스로 원래 보통은 하는데 수식이 길어지다 보면 셀이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향키로도 가능합니다. 자, 는을 입력한 다음에 바로 방향키로 이렇게 왼쪽으로 지금 갔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더하기, 그 다음 또 방향키로 이렇게, 그 다음 또 더하기로 방향키 이런 식으로 입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더하기나 곱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와 B를 더한 다음에 C를 곱하는 이런 수식 어떻게 할까요? 는을 입력을 하고 자 A와 B를 더하겠죠? A와 B를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를 C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함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곱하기를 원래 먼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더한 다음에 C를 곱하려면 여기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괄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A와 B를 더한 다음에 C를 곱하는 수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 B, C를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2를 곱해 볼게요. 숫자 2를 직접 곱하는 그런 수식입니다. 자, 일단 는을 입력을 하고 이번엔 방향키로 갈게요. A, B, C를 먼저 더해야 되니까 괄호를 한 다음에 A 선택하고 그 다음 더하기 B 선택하고 그 다음 C 선택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 식을 뺄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클릭, 그 다음 빼기, 예, 빼기, 예,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sum 함수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보시면 여기 시그마 표시 있죠. 요게 이제 합계 함수인데 우리는 이제 함수를 배우는 단계니까 직접 sum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를 입력한다는 신호를 줘야겠죠. 엑셀에 그게 는입니다. 무조건 는이고 이렇게 sum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함수니까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sum을 입력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나오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함수는 대문자, 소문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문자든 대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어디를 합계를 할 것인지 이렇게 괄호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요 범위죠.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이렇게 치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sum이라는 함수를 입력을 했는데 전체를 합계를 하지 않고 뭐 특정 부분만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얘와 얘 합계만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컴마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범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D5셀과 D7셀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합계만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개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쉼표를 입력하기가 좀 그렇다. 그럴 때는 D5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D7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은 여러 개를 선택하는 데 쓰인다. 또는 D5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은 이렇게 쭈루루 범위를 지정을 한다. 그럼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D5 셀과 D7부터 D8까지의 합계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잘 쓰시면 뭐 특정 셀의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함수 사이에 이거 공백 입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쉼표를 많이 두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 함수에서는 쉼표는 몇 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붙여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떼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공백 얘기를 왜 하냐면 함수가 길어지다 보면 이 공백을 안 주면 너무 이 셀 주소들이 붙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수가 길어질 때는 이렇게 공백을 주셔라. 근데 요거는 수식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산값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계를 원래대로 해볼까요? 썸을 입력을 하고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엔터를 쳐서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보면 범위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 셀도 합계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썸을 입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셀이 굉장히 옆쪽으로 많을 경우에 계속 합계를 입력을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합계 동일한 방향, 그러니까는 요 부분을 여기에 합계를 하고 이 부분을 여기에 합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되죠. 아마 1강이나 2강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쭉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요 수식은 D5부터 D8까지 합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 부분의 합계,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의 합계,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식 하나만, 이거 하나만 만들게 되면 이 옆쪽은 그냥 채우기 핸들로 가볍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시트와의 합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표가 하나가 있고요. 요 시트에는 또 다른 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과 이 부분에 합계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어요. 다른 시트에 있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해볼게요. 자, 썸을 합니다. 썸을 하는데, 자, 요 놈과 요것과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을 합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컴마를 입력을 하고 다른 시트로 갑니다. 다른 시트로 가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쪽에 뭐라고 뜨죠? 지금 이제 하나는 D5셀이고 하나는 6강-2 시트 6강-2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시트에 있는 D5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썸을 하는데 여기 있는 얘와 6강-2라는 특정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의 합계를 할 때 얘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컴마를 합니다. 컴마를 하고 이 6강-2라는 시트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요. 그러면 D5와 6강-2라는 시트에 있는 D5, 그쵸? 얘랑 이렇게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게 한 시트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이 다른 시트에 있는 것과도 계산이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에서 복사한 표도 수식이 걸리니까 뭐 숫자로만 되어 있다면요. 뭐 그러니까 확인 한번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식을 지우는 방법. 요거는 지금 수식이 걸려 있죠. 얘네들은 다 값인데 여기나 여기는 지금 수식이 걸려 있죠. 그런데
이제 요 자료는 필요가 없고 이 합계 부분만, 요 부분만 만약에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고 나면 수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원래 수식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데이터가 없어졌으니까 얘가 이렇게 오류가 뜨게 돼요. 그쵸? 자, 그럴 때 얘는 지우고 싶고 이 데이터는 출력하고 싶고 이런 경우,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수식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거를 그냥 값으로만 나타나게. 자, 그렇게 할 때는 요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붙일 때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셔서 요거 있죠. 그러니까 값을 이렇게 붙이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내용은 똑같은데 위쪽에 보시면 이제 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식에 걸려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수식은 없애고 값만 붙여 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에 지금 수식이 이렇게 원래 걸려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붙이되 값만 이렇게 붙이시면 얘는 이제 수식이 사라진 그냥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삭제를 해도 이렇게 데이터는 살아있게 되죠. 자, 이렇게 오늘은 수식 입력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함수들을 이제 가져와서 입력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의 기초가 좀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임.